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김경애입니다. 8월 24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는 더위를 처분한다는 절기상 처서였죠. 드디어 여름도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태풍 곤이 북상의 영향인지 바람이 살랑살랑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말을 어떻게 좀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이 남북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모습. 물론 그 국내 수구 세력들이나 아니면 또 이 그 긴장 상태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각에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겪습니까? 그죠? 어제 오늘의 상황이 분명히 아니고, 그런데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물론 회담이라고 칭하진 않고 접촉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미 이제 그 무박 3일의 정도라면 접촉을 지나서 회담으로 양자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팽팽한 기싸움도 충분히 예상해 볼만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모처럼 이 화해 국면을 서로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정말 속 시원한 남북 이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남북 정말 5천만이죠. 우리 5천만 국민들을 향한 화해의 목소리, 그런 제스처를 모처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남북이 어려운 고비가 정말 이 산 넘어 산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남북 고위급이 만나서 지난 10월에 아시안게임 때 만났던 분들이 고스란히 만나셨죠. 그래서 일단 이 한반도상의 위기는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데없이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이 이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감행하고 언제든 핵 잠수함이 한반도 영해에 출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적잖이 좀 놀랐는데, 물론 이것도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였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를 압박하는 공세로 나가지 않고 일단 이 대화 모드가 조성이 됐으니까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북한이 이처럼 엉덩이가 무거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로가 다급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동안 밀렸던 얘기도 많을 테고 해야 할 이야기가 정말 좀 더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대포 소리는 정작 서부전선이 아니라 이 메이저리그에서 울려 퍼졌죠.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국내 야구를 가족들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오라버니와 또 동생과 함께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유현진 선수 덕분에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유현진 선수가 다치는 바람에 이제는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한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부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날라왔죠. 피츠버그에서 어제는 또 4번 타자로 강정호 선수가 활약을 했어요. 대포 2방 쐈습니다. 연이은 홈런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님이 생전에 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늘상 해마다 돌아오는 이 해방 기념식. 어찌된 게 홈런 치고 돌아온 야구 선수에 대한 감동보다 이게 전혀 감격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강정호 선수, 물론 이 외국에 나가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그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국내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해줘야 할 감동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전혀 주지 않는데, 아무쪼록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뭐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만, 그동안 좀 그다지 썩 하시는 일도 없었는데, 요번에 좀 혁혁한 성과를 한번 이번 기회에 거두시면 어떨지,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런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들량님 와주셨어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직 아쉽게도 시작 멘트를 듣지 못했네요. 오늘도 애 많이 써주세요. 시작 멘트는 태풍 고니가 몰려온다는 북상 중이라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좋다는 말씀이었고, 한숨 돌려서 다행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모쪼록 지금 평화의 집에서 남북 양측의 고위급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다음으로 제1인자와 또 남북 화해 무드에 또 가장 많은 여튼 기여를 해준 사람이 또 김양건 총비서라고 볼 수 있죠. 황병서, 김양건 이 두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김광진 안보실장,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잘 해주리라. 그런데 이 보고 체계가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시간 엄청 걸리네요, 그죠? 뭔가 마뜩한 결론이 도달되지 않는 한 여튼 그 끝판 대화를 벌일 작정인 듯 싶어요, 그죠? 국민들이 많이 기대할 테니까, 다 온 세계가 주시할 테니까 아마도 타당한 명분을 갖고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아마 그런 묘안을 도출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멋진 걸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또 게시판에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리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7시간 행방미원님도 와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소님,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소소님 한 번 안 뵈니까 그렇게 서운하네요, 그죠? 절기가 무색하지 않게 정말 가을 같은 월요일이에요, 그죠? 목구멍이 간질간질, 감기 올려나오다. 이제 창문, 조금 이제 닫고 주무셔야 돼요, 그죠? 그래, 주말에 오랜만에 일행이 있는 캠핑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요, 주말에 뭐 외국에도 나가고요. 늦게 또 휴가 차량도 꽤 좀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일부,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들은 아마 또 휴가를 또 멈칫하신 분들도 좀 있으셨나 봐요. 아마 또 고속도로가 딴 때보다는 눈꽃만큼 한산한 광경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셨겠죠? 그래도 우리 소소님은 굴하지 않고 캠핑 다녀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왜냐, 서로 간의 공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양측이 뭐 심리전을 펼치고 뭐 정말 그것도 최악의 상황이 국지전이지만 국지전조차도 전 세계가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그것도 가당키나 할까요, 그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가 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신경전이 뭐 그 또한 좀 맞듣지 않습니다만 서로 신경전을 벌이겠대요. 그러겠답니다. 또 굉장히 또 많은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오가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이 관계도 사실 뭐 관계 회복하기에 어려운 것처럼 이거는 또 뭐 이 남북 당사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논리가 또 개입이 되다 보니까 참 복잡한 셈법을 그렇게 한 사흘 동안 계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발 단순한 무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겠죠.
잘 재밌게 보내셨던 모양입니다. 다음엔 혼자, 그래요.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여행,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토요일 날 그 주 5일 근무가 훨씬 전부터 우리 토요일 날도 근무했잖아요. 어느새 시절이 바뀌었어요. 토요일 날, 늘 근무하면 그 가방에다가, 배낭 하나 메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어딘가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대신 한 3번에 한 번 정도는 혼자 가요. 그런데 혼자 가면 또 예상치 않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 그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게 주말마다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전국구가 됐지 뭡니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참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러니 뭐 지금도 정말 어깨에 그 보이지 않는 배낭을 늘 메고 다닙니다. 그래요. 혼자도 한번 다녀오실만 해요. 혼자 가서 이 진정한 아웃사이더의 정신. 뭐 그 신영복 선생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변방으로 미치지어라. 그래야 세상도 보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솔직한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길. 그런데 우리는 늘상 그 중심부로 오려고 하죠. 중심부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뭔가 자리 없을까 사람들이 내다보는데 사실 진정한 자유인은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자신을 홀로 미치지었을 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라고. 또 오늘 경향신문에 제가 저야말로 그렇게 인터뷰를 쭉 하고 싶은데 경향신문의 한 재미 언론인이 계속 전 세계의 주요 굉장한 사상가이자 철학가들을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라야마 겐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에 사실은 진원지 신경숙 씨가 필사했다는 그 소설가 무라야마 겐지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참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진정 홀로 위치 지을 수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문단 권력, 우리나라도 문단 권력이 엄청나죠. 우리는 조금만 사람만 모여 있으면 권력 쟁탈전을 벌입니다. 아주 치열하죠. 그런데 정말 이 훌륭한 분들은 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단 권력과 절연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지필에만 그리고 또 이 풀과 나무와 정원 관리 그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랍니다. 아주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도 경향신문의 그 인터뷰 칼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뜨끔뜨끔한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소수님이 캠핑 갔다 와니까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죠? 다들 어떤 주말이셨나요? 시국이 시끄럽고 세상은 번잡하고 남의 일 같지 않은 남의 일 같은 그런 나날인데 다 우리 모두의 일인데 좀 새삼스럽다라는 생각도 머지않아 들었어요. 마치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간간히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았고 그러나 또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사람들 이 불신의 시대에는 다들 한 번쯤은 의심을 던져봤을 듯 싶어요.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정말. 지금 파란 하루살이님 오셨네. 이쁜 또 딸내미가 하품하는 사진 올려주셨어요. 지난번은 거꾸로 된 사진 올려주셔갖고 제가 잘 못 봤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설마 졸렵다는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딸내미가 눈에 밟혀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파란 하루살이님. 이쁩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정말 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는 이 70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긴장 상태를 물려준 거는 이게 모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끔 목표를 잡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권력 이 맛에 얼마나 탐닉을 하고 계시면 이게 놓지 못하는 거죠. 탐욕스러운 자들. 이들이 조용히 물러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참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데 싶습니다. 소풍 왔어요님은 와주셨어요. 늘 어딜 가든 소풍 간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이름 정말 잘 지으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게 잘 듣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더 감사합니다. 소풍 왔어요님. 소풍 잘 끝내고 우리도 자연 속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안치환의 광야에서 듣고 싶습니다. 주셨습니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걸님 오늘 적시자에서 시아버님 영상자료 찍어 가셨다네요. 그럼 요번에 이산가족 추석 전후로 정말 상봉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들. 국내에 한 5만 명 정도 지금 계신다고 그러죠? 89세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찍어두시는 거라고 개성분이신데 빨리 정말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그죠? 북에 계신 가족들과 너무도 오랜 시간 생이별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 남북 간에 또 뭐 주변 국제 관계를 고려한 거, 뭐 얼마든지 협상에 줄다리게 하고 있는 거, 뭐 그거는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산가족은 정말 이 생사를 찢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런 분들께 자리 마련해 주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 셈법을 뭐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거에 동의하실 테고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고 자주 만나다 보면 그렇게 통일은 뭐 바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독일이 그렇게 쉽게 급변사태가 와서 통일을 이룬 건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굳이 뭐 장벽을 높일 필요가 없이 스스로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기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인들이 또 우리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총알 하나 제대로 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통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작 이렇게 인도적 차원의 교류부터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기업들이 또 얼마나 많이 호시탐탐 투자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기회를 열고 문을 열고 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 말 속에 우리는 그 행간에 어떤 저희가 있느냐는 우리 국민들이 삼척동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전제가 필요하고 숱한 많은 교류가 일정하게 정말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건데 마치 급변사태를 얘기하는 듯한 뭔가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사태를 조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국민들이 그런 말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지금 SNS를 달고는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이 완전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죠. 아마 그를 겨냥해서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단호, 엄단 이런 단어 엄청 좋아합니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자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귓등으로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숱한 간첩단 사건, 조작 사건에 그리고 때만 되면 북풍이다, 총풍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당해왔습니까? 이번 사태는 그렇지 않으리라라고는 했습니다만 또 북한이
목침어뢰란다. 목침지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 않았어. 포격도 하지 않았어. 그러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우리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죠. 그죠? 그러니 지금 평소에 좀 점수 좀 많이 따실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핑공님 와주셨네요. 인경이 꿈이 있는 마을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로 귀호강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노래는 피해주세요. 졸렵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졸려온 노래는 싫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노래 위주로 많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섭님도 와주셨네요.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마을지기 경혜님, 기분 좋아 보이셨나요? 네. 그래요. 바람이 가슴속에 오는데 기분이 참 묘해집니다. 살랑살랑 기분 좋게 출석해 주신다고 해주셨네요. 우리 시아님도 와주셨고 오후 시간 멋진 음악으로 스타트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점프 하니까 모두들 다 일어나서 한 번쯤 점프하셔야 될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걸 노리고 들려드렸는데, 아이고 우리 고파리님 출석하시면서 바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바로 나가셨습니까? 이런 출석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몇 번씩 제가 게시판 나중에 따로 보니까 여러분들 몇 분들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고파리님께 무서운 분은 어느 분일까? 무서운 분이 호출이 있어서 바로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서운 사람이 없는 세상을 저는 꿈꿉니다. 문강님도 와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마라야마 겐지라고 했는데 무라야마 겐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소설가, 정말 멋진 소설가인데 재미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안선영 씨의 인터뷰 기사인데 정말 제가 이런 식의 인터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경향신문에 지금 9번째 연재가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과의 대화인데 제가 여직 빼놓지 않고 스크랩을 했는데 이런 식의 정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 주로 철학적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재미 저널리스트 안선영 씨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도 참 선정을 잘하셨다 싶어요. 마루야마 겐지가 이제 국적을 떠나서 그 모든 사실은 자국의 그 사상적, 철학적 또 근본적인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국가를 떠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도처에 계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이영희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정말 훌륭한 기자하면서 훌륭한 철학자요. 우리의 은사 아닙니까? 사상의 은사. 또 다르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마루야마 겐지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남겨줬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 사회를 나의 뜻으로 진전시키고 있는지,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휘청이고 있는 우리들 마음. 굉장히 우리는 세뇌당하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히틀러의 집권이 가능했던 것, 집단적 광기가 가능했던 것, 그리고 일본의 우익이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는 것, 이게 군국주의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 우리나라 수구 세력도 지금 이 엄정한 상황에서 단호한 대처만을 요구하는 이런 수구 세력들, 거의, 그리고 미국에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지금 차기 대권주자로 오르시는 분인가 본데, 요즘 망원 세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의 매파들. 거의 초록은 동색이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비열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람을 좀 배려하고,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조차 던지지 않은 가장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나락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쓰러운 좀 측은지심 발동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상상력을 일찌감치 차단하고 굉장히 고집으로 똘망똘망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똘똘 뭉쳐있는 분들, 좀 불쌍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도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교화되고 그렇다면 세상이 좀 많이 발전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괜히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눈물을 그들을 향해서 흘릴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 감성, 우리 정신건강에도 이로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핏대 세워봤자 잘 들리지도 않는 분인데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끼리 근데 혹여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뭐 나의 의지야. 누구에 휘둘리지 않았어. 우리가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무슨 일이 확 터지면 나랑 자기는 내 속사정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국가가 뭐라고 하거나 내가 속한 조직에서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친한 동료가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 생각이 조금 휘둘렸구나.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배신감에 사로잡힌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마루야마 겐지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명민한데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편가르는 이런 단순한 사고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그래서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학자가 있거나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참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만 금방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어떤 조건, 비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이 갖는 역할, 지식인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 행위를 했던 지식인들이 전쟁에 나가시오 황군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도 나가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나갔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어떻게 그럼 쌓아나갈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이제 과제인 듯 싶어요. 휩쓸리지 않으려면 한 점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마루야마 겐지가 이 오프로드 이 바이크를 잘 타시는 모양이에요. 절벽으로 치달았을 때 빠져나오는 법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급커브를 하라. 간단한데 근데 이제 프로는 출구 하나만 본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전체를 본다고 두리번 거리다가 결국 그 때를 놓치고 낭떠러지로 곤두막질 친대요. 결국 우리들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늘 한 번쯤 살펴보라는 얘기. 그래야 우리 마음이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제대로 보고 저 사람 얘기가 얼마나 거짓말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을 보고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런 굉장히 뼈아픈 지적도 하셨던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폭이 그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숱한 책을 보고 뭐 서재에 엄청난 책이 꽂혀 있어도 자기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지 말자 얘기는. 그래서 한 점을 보라라는 얘기. 정말 자기여야 하는 것. 나는 더 이상 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자신만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마치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 가서 뭐 안치환의 노래 내 꿈이란 노래도 있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 그 꿈,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가치관, 나로 불려지는 것, 그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 참 좋을 듯 싶어요. 그걸 우리 함께 김경희의 꿈이 있는 마을에서 한번 익혀보도록 해요. 여러분과 함께.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바람과 프랄린님 와주셨네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항상 숨어서 듣고 있는 유령 청취자인 거 아시죠? 네. 유령 청취자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고맙습니다. 우연하게, 주말에 놀러 가자라고 전화가 온 한 선배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 국민TV 조합원이었대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데, 국민TV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 어떻게 신경 써? 조합비만 내고 있는, 아무 일도 모르는, 잘 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상상하는 조합원들이 참으로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국민TV 조합원이라는 걸 굳이 내가 너한테 뭐하러 얘기하니? 거의 이런 수준에. 야, 그래서 이 침묵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지님 와주셨네요. 오랜만에 카페 가는 중이에요. 이 지하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자님 와주셨네요. 태풍 오시니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해집니까? 해주셨는데, 이 태풍이 진짜 태풍일까요? 아니면 더 큰 태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소풍이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풍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일단 기상청에서는 수요일 이후에는 물러간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 태풍이든 소풍이든, 일단 한반도의 모든 위기 상황이여 물러가시오. 이 구호가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 게시판에 또 소개 못할 뻔했던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들쑥날쑥 여러분들 게시판을 소개하다 보니까 꼭 중간에 몇 분들은 제가 소개를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 마징가 이이구님도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아프신 상황에서도 제 방송 들어주고 계시는데 허리 삐끗했는데 앉아서 근무하려니 정말 죽겠습니다. 집에 가서 눕고 싶습니다. 조퇴가 안 되는 직장인가요? 아니면 우리 마징가 이이구님 안 계시면은 회사가 안 굴러가는 겁니까?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스라도 좀 임시 미봉책이라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가 저도 좀 삐끗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거운 거는 역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게 교훈이고 그런데 아주 잠시잠깐이지만 파스가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피부가 약하니까 벌써 벌겋게 피부가 달아오르는데 그래도 조금은 근육통이 완화가 되는데 온갖 처방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징가 이이구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쵸?
우리 멋진걸님이. 어이구, 멋진걸님은 척추 한 10년 이상 고생하고 계신다네요. 언능 치료 받으셔요. 근데 우리 마징가 이이구님 괜찮으신 것 같아. 괜찮으시리라 믿고. 그래도 또 모르니까 침 한번 맞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이 가슴속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면 이제 가을 남자들이 우울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상념에 빠지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찌 가을을 남자만 탈 수 있으리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을에는 자신으로 더 깊숙하게 돌아가는 계절이라 그래서 정말 이 자연이 주는 위대한 선물이 바로 가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호의 회상, 그녀를 생각하면서 헤어진 그녀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그죠?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곁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부러진 화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이 대법원에 그야말로 이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뭐 일정하게 시간도 좀 늦추고 가족들도 좀 만나고 병원도 찾아뵙고 하면서 드디어 오늘 검찰로 법정 구속이 오늘 지금쯤 되셨겠네요, 그죠? 뉴스는 못 봤는데 하여튼 뭐 먼 훗날 표적 수사였다라는 게 드러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상더를 제거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누구든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법부입니다. 한두 번 그랬어야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야당도 뭐 또 문희상 그 의원의 또 이 부인께서도 이제 소환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줄줄이 야당 의원들의 소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우디다 못해서 정말 녹이 슬 대로 쓸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한 오늘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주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형평을 기해달라. 물론 죄는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이 파란 가면서 이 아이디가 누구였더라? 예, 그렇죠.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파란 하루살이님의 이 이쁜 딸내미가 아빠 저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한명숙 전 총리만 구속시키나요? 똘똘한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여진 분들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믿겠죠? 내년 총선 모든 총선 전국을 다 하고 있고 또 이 남북 이런 대치 상황 또 뭐 협상 국면으로 분명하게 실익은 새누리당이 취하겠습니다만 그러니 또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또 표를 얻었겠죠.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제 기능을 다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신 우리 대통령도 뭔가 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분명한 걸 얻으시겠죠. 그래서 총선 전국은 아마 이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번 이 대화 국면에서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했던 역할은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의사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게 여야가 공동으로 이 서한을 제안할 것을 구상을 한 대목이나 물론 김성 이 새누리당 대표는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여야가 함께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고위급이 접촉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야 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다시 태도를 강경으로 또 선회를 했습니다.
언제든 수구 세력의 표를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하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을 하면 생각나는 또 이 노래가 있죠. 김지연의 노래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네,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찬바람 불어오고 있습니까? 세숲길 정화님 오셨는데 제가 게시판 못 봤네요. 대의원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게시판 서로 알려달라고 8월 29일 총회 성원 기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어르면님 늦게 와주셨네요. 내일은 일찍 와주실 거죠? 세숲길 정화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8월 29일이 모처럼 여러분들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장 큰 공포는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 살아가는 아주 멋진 여러분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